네, 안녕하십니까. 내추럴무브 최정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접해본 검사 문제도 많이 나오죠. 당뇨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이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질환. 자, 인슐린이라는 거는 호르몬은 자,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는, 한마디로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분비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지면은 여러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나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오줌을 놓을 때, 소변을 볼 때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고,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8시간 이상 금식하고 측정한 이 공복 혈당,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또는 자,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 한다. 자, 경구 당부화 검사가 뭐냐라는 거는 뒤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요 조건들을 갖춘 동시에 공복 혈당이 200이 넘어간 경우 당뇨병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진단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통은 문제는 공복 혈당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하고 나타낸 공복 혈당 126, 정상형 혈당은 100이다. 이 뭐야? 자, 경구 당부화 검사란 무엇인가요? 자, 경구 당부화 검사란 자, 이제 포도당 용액을 이제 마신 다음에 이제 혈당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포도당을 먹으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신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그래서 상품화된 포도당 용액 이렇게 보시면은 디아소레스라는 이런 OGTT가 경구 당부화 검사를 말해요. 그래서 75g짜리 용액을 마신 다음에 2시간 후에 혈장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했을 때 자, 200mg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검사를 한다. 경구 당부화 검사는 이런 거다라는 거. 자, 그럼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왜 생길까요? 자, 당뇨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제 1형 당뇨병. 자, 우리 형 아니죠. 1형이에요. 자, 유전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 자,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자, 2형 당뇨병. 이것도 우리 형 아니죠. 2형이에요. 자, 인슐린 분비는 되지만 1형과 다르죠. 인슐린 분비는 되지만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돼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된 상태. 가장 많죠. 2형 당뇨병이. 그래서 이런 2형 당뇨병 환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것들이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레지스턴스. 자,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는 거. 한마디로 인슐린의 기능을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의 저항성,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혈당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증상이죠. 증상. 자, 어떤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체중이 감소하고 시야가 안 보이고 오줌을 많이 싸게 되고 더딘 상처 회복, 그다음에 구갈, 목마르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고요. 증상이 좀 다양합니다. 당뇨병은. 자, 급성 증상과 이제 만성적인 증상으로 좀 알아볼 건데, 자, 급성 증상이라 하면은 첫 번째는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케톤산증이라고도 하는데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1형 당뇨병 환자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지방을 이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방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지방이 이렇게 분해되면은 이 케톤이라는 이런 산성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이렇게 산소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구역, 구토, 목마르고 다뇨, 복통, 숨가쁨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어떤 것을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이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한테 많이 나타난다. 그 당을 이용 못하니까 지방을 이용하게 되고, 지방을 쓰게 되니까 이제 어떤 산성 물질이 케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이제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자, 이제 고혈당이 되면은, 혈당이 높아지면은 삼투성 이뇨작용, 이제 이뇨작용, 오줌을 통해서 높아진 혈당을 좀 조절해야겠죠. 우리 몸에서는 삼투압 조절이라고. 자, 그러면은 탈수를 또 유발하게 되고, 이제 수분이 나가니까 이런 탈수 유발과 이런 수분 섭취 장애가 이게 동반됐을 때 이런 체액 소실, 체액이 이제 떨어지고 감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하면은 의식 소실까지 간다라는 게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급성적인 증상입니다. 자, 이제 당뇨병의 만성 증상들은, 첫 번째는 당뇨발.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에 이제 궤양이 생기고 종창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 그다음에 자율신경병증, 이제 망막병증, 신증, 이제 신장질환과 관련된, 그다음에 고혈압, 이상지질증, 그다음에 암까지. 당뇨병은 이제 어떤 아주 골치 아픈 친구겠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런 증상들을 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항상 우리 FITT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제가 30초 드릴게요. 저도 잠깐 목말라가지고 물 좀 잠깐 풀어보세요. 쉽죠? 자, 정답은 나. 자, 누구예요? 채연이죠. 나라나 나예요, 나. 자, 네, 풀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야, 아래 좀 잘렸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왜 잘려 이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길게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야, 아래 좀 잘렸. 뭐야? 오 마이 갓. 야, 아래 좀 잘렸네요. 이게 뭐야? 그러면은 뭐야? 뭐야, 이거 뭐지? 자, 일단 뭔가 이게 오류가 생겼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송사고. 그럴 수 있죠. 자, 당뇨병 환자를 위한 FITT. 자, 운동 처방 권고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산소 운동. 자, 자, 중고강도의 HRR의 50에서 80%. 자, HRR은 자, 여유심박수죠. 자, 여기 강도를 보시면은 펜. 자, 강도 보시면 중강도는 40에서 59, 고강도는 60에서 89. 그러니까 요 사이죠. 당뇨병은 중강도에서 고강도까지 여유심박수로 운동해도 된다. 여유산소 섭취량이죠.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간을 맞고. 자, 자, 1회 운동 시 20분 이하입니다. 자, 시간을 볼까요? 자, 제 1형 당뇨병은 중강도로 150분, 고강도 75분. 자, 2형은
주당 150분 중강도에서 고강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당 3일 운동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당 150분을 중강도라고 운동했을 때 50분은 해야겠죠. 한 번 하는데. 자, 7일 한다고 하면은 뭐 한 20분은 해도 부족하죠. 20분 이상은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20분 이하는. 이건 뭐 간헐적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맞을 수 있겠는데 20분 이하는 부족한 시간이다. 나가 틀렸고요. 나나나나. 자, 빈도는 주당 3에서 7일. 자, 맞죠? 3에서 7일. 자, 일주일에 150분 이상. 자, 150분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너무 쉬워요. 대근육을 이용한 지속적이로 율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더 많은 혈당을 소모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큰 근육들을 많이 써라. 저항 운동도 비연속적으로 최소 주에 이틀, 가급적 3일을 권고한다. 또 1RM에 50에서 69에서 고강도 1RM에 70에서 85. 이렇게 좀 더 무겁게 들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8에서 10가지 운동을 10에서 15세트 반복. 1에 3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 거. 자, 간단합니다. 자, 왜 그래. 방송 사고예요, 이거. 진짜 좀 속상하네요. 자, 일단 당뇨병 6번 문제입니다.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답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이래. 1번입니다, 1번. 자, 1번. 자, 운동에 대한 심박수 반응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자각도로 운동 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자, 보시면요. 자, 페이지 223쪽에 보면은, 자, 운동하는 동안 자율신경병증은 심박수 박동부전, 무딘 심박 반응, 일정 시간 동안에 약화된 산소 소모량, 무한 발증을 유발한다. 이런. 그리고 아래 또 보면은 운동에 대한 심박수와 혈압의 반응은 자율신경 기능 장애로 인해 2차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고로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데는 운동 자각도, 저번에 제가 고혈압 발표할 때 했던, 자, 보르그 스케일. 자,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아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병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자율신경, 교감, 부감 신경계의 신경 손상이 발생해서 이런 심장과 위장, 비뇨생식계의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안정시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박수 고정, 특히 이게 가장 운동 시에 중요하겠죠.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동 강도를 평가할 때는, 당뇨병 환자 운동을 평가할 때는 이런 심박수로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운동 불내성, 운동을 하기 싫어짐. 위장에서는 뭐 위장관계통에 발생해서 위산역류나 뭐 소화불량, 뭐 구역, 구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자, 비뇨생식계, 자, 빈뇨, 요실금, 요절박. 절박하겠죠. 소변을 참을 수 없으니까. 오 마이 갓. 잔뇨감 등등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병증이라는 것이 운동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특히 심박수 박동부전, 무딘 심박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환자는 운동 자각도를 이용해서 운동 강도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자율신경병증, 이런 신경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심장의 이런 어떤 심박수에 대한 조절하는 능력이 좀 둔화되고,
좀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 박동부전. 그래서 운동 강도를 평가할 때는 이제 중간적 척도, 운동 자각도를 이용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병증은 이런 심혈관계, 위장관계, 비뇨생식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려면은 신경병증이 또 여러 가지 나타나죠. 급성, 뭐 만성, 뭐 뇌진경, 뇌신경, 사지, 근위부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 조절이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생활요법이나 뭐 운동이나 뭐 식이요법, 뭐 생활습관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비약물적인 치료, 뭐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약물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자, 2번. 자, 발의 상처 확인을 위해서 가급적 맨발로 운동하도록 한다. 이건 근데 그냥 딱 봐도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뇨병 환자의 4명 중 1명에는 당뇨발이란 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당뇨발이 뭐냐? 아이고야. 자, 당뇨발은 당뇨병이나 뭐 합병증, 이런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족부의 손상, 그리고 족부의 병변을, 그러니까 족부의 손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부에 난 창상이나 궤양 등을 지칭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제 궤양이 생길 위험이 높은 어떤 발 전체에 침범한 궤적까지의 족부의 다양한 병변을 모두 당뇨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으로 발생해서 족부의 어떤 손상이나 창상, 뭐 궤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 있게 되면 또는 말초 동맥 질환이 있게 되면 하지의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게 되고 세포의 제동력이 저하되게 되고 거기다 감각이 또 둔해지게 되고 이런 신경병증까지 더해지면서 상처가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고 궤양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어떤 둔화감, 둔해지고 또 혈액이 흐름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세포의 제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웃사이더 노래를 많이 들어야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였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듣고 좀 이제 네 졸리실까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당뇨발이란 게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말초 어떤 신경의 병증이나 혈관 병증을 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족부 절단, 족부 궤양을 보면요, 이 진한 색으로 이제 그려진 게 당뇨병 환자고요. 그냥 요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제 비당뇨병 환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족부 질환이 발생한 사람 중에. 자, 근데 족부 절단만 보면은 이제 당뇨병 환자에 비해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들은 족부를 절단할 확률이 10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당뇨발이 되게 좀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발의 상처를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 나오는데 발의 상처 확인하는 건 맞지만 맨발로 운동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제를 이거는 여기 나오죠.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경우 발의 기향을 예방하고 절단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되고 뭐 실리카게 또는 에어 미드솔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뭐 혼방 양말 이런 것들 사용해서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통증과 궤양을 일찍 감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초로 매일 발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된다. 당뇨병 환자가 만약 운동하러 왔어요. 그러면 일단 발의 상태도 물어보면 좋겠죠. 만약에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런 거 당뇨발도 위험한 질환이다 라는 거. 자, 3번 또 망막병증을 동반한 환자의 운동 프로그램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다. 자, 이제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 쳐놨죠, 제가. 자, 친절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합병증이다.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에 고혈당 노출되면은, 이런 장기간 동안 이제 단백질에게 당화가 되면서, 뭐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에 딱 정확히 나옵니다. 자, 당뇨병과 망막증이 있는 살마가 뭐야? 사람들이죠. 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초자체 출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위험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활동을 피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초자체 출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알아보기 전에,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살바 조작, 숨을 참고 운동하는 거,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머리를 아래로 놓는 활동, 충돌, 점프, 고강도 유산소, 저항성 운동을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초자체 출혈에 위험이 있다. 자, 보시면은 이 초자체 출혈이라는 건요, 초자체 출혈은 이제 안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초자체, 유리체 내부의 출혈. 그러니까 눈 안쪽에 있는, 안구 안쪽에 있는 유리체에 어떤 이제 출혈이 나타나는 걸 초자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또 너무 혈액이 쏠리거나, 그래서 뭐 발살바 조작이나 머리를 아래 놓는 활동이나 충돌, 점프, 고강도 운동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고강도 운동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망막병증으로 인한 이런 초자체 출혈을 알고 있었다면은 쉽게 풀 수 있겠죠. 몰랐어도 좀 이제 딱 문맥상 좀 이제 아닌 것 같죠. 근데 좀 알면은 정확히 더 풀 수 있죠. 그래서 망막병증, 초자체 출혈, 발살바 조작, 점프, 고강도 피한다 라는 거. 네, 자, 4번입니다. 자,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운동 전과 후에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을 조절하도록 한다. 근데 이거는 정답은 1번이라서 얘는 이제 일단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애매합니다 좀. 자, 한번 볼까요? 자, 만약 운동 전이에요.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했는데 혈당이 높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투여해서 어떤 적절한 혈당 수치를 맞춰줘야겠죠. 근데 혈당이 좀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럼 뭐 인슐린 투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혈당이 낮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페이지 이제 222페이지에 보면은 운동 참여 전에 이제 혈당이 낮은 이제 환자의 경우 탄수화물을 최대 15g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운동 전과 후에 인슐린을 투여해 혈당 조절을 한다. 맞습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인슐린 투여해야 되고 낮다면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린 투여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인슐린을 뭐 언제 투여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현재 혈당 어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운동 만약에 중이에요. 운동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혈당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은 운동의 즉각적인 그리고 지연된 효과를 평가하고 며칠에 걸쳐 혈당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후로 나누면은, 자, 운동 후에는 이제 좀 중요한 게 저혈당 위험이 있죠.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이제 운동하게 되면 이제 혈당을 이제 많이 좀 쓰게 되고, 그래서 운동 후에 저혈당 위험은 여기 나오죠.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 높아지지만, 자, 운동 후
2시간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슐린 사용자들에게 음식이나 약물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빈번한 혈당 관찰은 이후에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고 감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이제 운동 전에도 혈당을 체크해야 되고, 운동 중에도 체크해야 되고, 운동 후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혈당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혈당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운동 후에는 이제 인슐린을 투여해도 될까요? 좀 이게 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전 인슐린 투여할 수 있죠. 혈당이 높아진다면. 맞습니다. 자, 운동 후. 자, 운동 후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한테 인슐린 투여하면은 저혈당이 더 가중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린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책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최초의 혈당 수준 및 운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강도 활동은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기량 조절 호르몬의 많은 방출에 기인하여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고강도 운동 했어요. 그러면 에피네프린, 교감신경계나 글루카곤, 혈당을 반대로 인슐린과 반대로 높이는 어떤 호르몬이 이제 방출이 되면서 혈당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혈당을 운동 후 고혈당도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단순히 운동 후 무조건 저혈당이 아니라 고혈당을 낮추기 위해 추가 인슐린을 소량 복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맞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운동 전과 후에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을 조절하도록 한다. 사실 맞아요. 운동 전과 후에 이제 투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도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운동 후 저혈당이 두드러지는 특징이지만 고강도 운동 시에 여기 만약에 고강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겠죠? 좀 애매해요. 자, 그래서 운동 후에는 저혈당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강도 운동했다면은 이런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통해서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인슐린을 추가 복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운동 후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단은 틀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게 나온 문제여서 좀 애매한 어떤 좀 그런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운동 전후에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인슐린을 복용하기도 또는 탄수화물을 복용하기도 해야 한다. 자, 운동 중에는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자, 운동 후에는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강도 운동 시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방출돼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소량의 인슐린을 복용하여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한다. 라는 거. 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이 사실 두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나머지 또 두 문제를 또 이어서 좀 풀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풀었던 좀 그런 만성 질환 중에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일단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